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좀 응용해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신소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어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산업의 먹거리로서 부상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라고 이제 보고는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것이 부각된 이유는 역시 어떤 시장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변변히 지금 자금줄이 방향을 찾지 네.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좀 테마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지금 물론 단기 테마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에서 이 그래핀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서 위쪽으로 이제 움직일 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 그래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얼마나 그 포텐셜, 잠재 성장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앞으로 3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본격적인 어떤 시세의 그런 연속성이 동반되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뭐 꿈의 나노물질로 알려져 있고 연필에 흔히 사용되는 흑연의 한 층이라고 쉽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신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급등한 종목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네, 지금 네. 사실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지금 분위기가 또 어떻게 급변하느냐에 따라서 장후 이런 동시 단기 효과가 테마성 종목들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신중한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었어요. 볼까요? 네, 오늘 네.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죠. 바로 게임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게임주들이 뭐 1분기 때 실적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신작 출시나 여러 가지 어떤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떨어지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았던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거에 대한 예상치가 좀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2분기부터는 그 뭐 기저효과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신작 출시와 해외에서의 그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게 지금 현재 게임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우선 뭐 넷마, 뭐 NC소프트 대표적인 뭐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과 그리고 여러 해외 지역에서의 런칭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관련 뭐 중소형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컴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20% 떨어진 어떤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네. 이유는 역시 그 전에 그 일부 시장의 우려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게임들은 간단합니다. 뭐 신작 출시나 실적 개선 등의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에 대한 등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적과 상관없이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게 이 게임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창출 가치가 있어야 어떤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 네.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실적 외에 뭐 네. 이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투자에는 한번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작 출시나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이 판호에 대한 소송에서 이기면서 네. 뭐 기대감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한섬의 경우도 그렇고 시장이 대외적인 이슈로 흔들리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뭐 잘 나왔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였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더 보고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네. 네. 최근 뭐 대형 유통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오늘 이제 롯데 하이마트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네. 52주 신저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243억 가량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350억 가량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41% 가량 이제 감소한 수치로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10% 가량 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수익성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에 매도세가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면면히 살펴보면요, 고마진 제품의 그런 수익성이 좀 떨어진 것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TV와 모바일 부분에서의 특히 이제 실적 부진이 좀 뼈아팠습니다. 뭐 최근 좀 무더위가 뭐 일찍 찾아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뭐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 부분에서 실적이 좀 뒷받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한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롯데 하이마트도 사실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좀 저가 할인 매장의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고마진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줘야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소비 심리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온라인 부분에 영향을 집중해서 좀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주가의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앞서 살펴본 종목이나 업종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롯데 하이마트였습니다. 한 부분 더 보죠. 마지막으로. 예, 뭐 5G 장비주에 또 오늘 시장대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KMW 같은 이 5G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무섭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시 뭐 5G에 대한 가입자 수도 증가를 하고 하지만 이 5G에 대한 어떤 통신 속도나 여러 약간 잡음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뭐 전파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지국 많이 세우고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KMW나 뭐 오이솔루션 같은 이런 기지국의 필수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갖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강신호와 뭐 전기신호를 장 서로 종료 변환해 5분 주는 전입니다. 모듈이죠. 이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품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KMW 같은 경우에도 안테나나 필터 같은 이동통신 기지국에는 필수적인 상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상승세가 최근에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G 장비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시장 대비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죠. 금요일 시장 그야말로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래도 빠르게 시장은 안정을 찾아갔고요. 코스피 2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2109선, 2100선 회복하면서 0.35% 빨간불입니다.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였죠. 0.05% 약보합권 723선이고요. 선물 0.07% 강보합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외국인이 3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 그래도 오늘 강보합 지금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각각 192억 그리고 3천억 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빠르게 낙폭 지금 회복하면서 오늘 강보합 마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좀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의료 정밀 업종 그리고 서비스, 전기, 가스, 은행 업종 순으로 좀 강세 흐름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비금속 그리고 의약품, 종이 목재 쪽에 좀 약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550원 오른 1.3%의 마감이 전망되고 있고 반해 SK하이닉스 1.9%대 오늘 하락 마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사실 어제 낙폭이 커요. 네, 시장이 밀릴 때 사실 올랐습니다만 네. 오늘은 오히려 이제 4%대 낙폭이 지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주들이 장 종료 어제도 많이 3분 하락을 전입니다. 했었죠. 중국 보조금 지금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LG화학이 강보합 마감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들 오늘 역시 좀 선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통신업 자체가 강보합 0.3%대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은 네. 네, 오늘 대북주 그중에서도 이제 식량 지원 관련주들의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조비가 9.7%대 하락, 네. 그리고 경농도 9.1%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우성사례가 8.1%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약세 흐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컸던 것에 비하면 장 후반 들어서 굉장히 견조하게 낙폭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좀 낙폭이 큰 종목들이 그래도 보이네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긴 네. 하지만 역시 지금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죠. 셀트론 헬스케어와 CJ E&M이 낙폭이 커지면서 주가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부분은 네. 힘이 붙이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CJ E&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우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이 방송 TV 광고 쪽에서의 그런 좀 고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지만 내부적인 어떤 상가비나 인건비에 증가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 좀 실적의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막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CJ E&M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3위죠. 셀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장 업종별로 종료 봤을 1분 때는 전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섬유 의료나 어떤 섬유 의료와 그리고 기계 장비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서두에 이슈에 말씀드렸었던 이 게임주들의 좀 상승세도 오늘 좀 크게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수소차 쪽은 어떻습니까? 수차 쪽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는 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많이 갖고 가는데 유니크가 7.19% 그리고 한일단조가 3.46%의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KSP가 거래 재개 첫날이었는데 좀 약간의 급락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부진의 여파 때문에 좀 하락세를 네. 보여주는 게 오늘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0.35% 상승, 코스닥은 0.05%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외국인의 매도는 정규장이 3천억 원 넘게 코스피 종료됐습니다.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었는데 지금 2%대 후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과 함께 방향성을 잡기는 조금 어려웠던 시장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역 마찰은 격화됐고 중국 증시는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2%대 상승세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보단 나아졌지만 상승보단 하락이 더 많습니다. 상승한 업종지수 1에서 2%대 내외로 집계됐고요. 개별주 중심으로만 상승세였고 대체로 하락 쪽은 일제히 또 업종과 테마 전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게임주가 강했고요. 경기방어 업종의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통업종 0.9% 강세로 마쳤고요. 코스피 전기가스도 0.8%대 통신주도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업종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코스피 의약품 쪽에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1.8%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콘텐츠, 방송 종련에서 무거운 종목들이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3에서 4%대까지 낙폭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적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중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조금 오늘도 낙폭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1%대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부진한 수급과 함께 오후장 들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20만 원대 그래도 간신히 지켜내면서 4%대 낙폭으로 마쳤고요. 수급적으로는 기아차가 탄탄했음에도 하락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1.7%대 약세로 이어졌고요. 반대로 카카오는 수급이 견조했던 가운데 2.7% 강세, 또 LG U+도 2% 동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호텔신라를 비롯한 신세계 일부 관련 종목들도 4% 강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다른 그룹주 일제히 하락입니다. 헬스케어와 제약이 4%대까지, 또 셀트리온 제약도 2.8%대 하락으로 마쳤고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쪽 업체들의 수급이 더 빠지면서 밀려났습니다. E&M이 6%대까지 낙폭 키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6% 동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 또 넷마블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선 컴투스가 견조한 편 보였습니다. 4%대 강세 이어갔고요. 이 밖에는 또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신고가 기록하면서 9%대 높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막판 낙폭을 줄여준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2,100을 이탈하면서 불안감도 키웠었는데요.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3% 가까이 상승하면서 2,108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확인하고 있습니다. 72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0.2%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켠 모습입니다. 선물 기관 쪽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현물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3천억 원대 넘게 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20억 원가량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선 외국인이 버텨줬습니다. 4거래일 만에 순매수 기록하면서 4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이 반대로 100억 원가량 오늘 팔자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지수 흐름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1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의 10% 관세에서 25% 관세까지 상향돼서 부과가 시작이 됐고,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높였었는데, 내일 우리는 휴장이지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죠.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대와 또 우려가 교차한 오늘 증시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일중에도 네. 수차례 뭐 소나기가 내렸다가 또 햇살이 보이는 듯 했다가 그런 좀 변덕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2,100선을 장중에 무너뜨리면서 1월 중순 때 지금 지수 레인지로 지금 접어든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지수 가격에 충분히 좀 반영이 거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와중에 1분기 실적이 속속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선물 옵션 업체들이 장후 좀 동시효과가 산별적으로 움직여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북한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벼랑 끝 전술을 보이면서 네. 좀 시장에 그런 쇼크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을 하방으로 밀고 있는 좀 타당한 그런 명분이 이제 생겨서 지금 최근 어제 오늘 좀 하락의 폭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결국 이제 코스피의 어떤 순 자산 가치 비율로 봤을 때 2,000선이 거의 강력한 좀 지지선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좀 악재 뉴스거리는 거의 이제 다 나오지 않았나. 일단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관세를 25%로 상향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악재가 지금 다 노출이 된 거의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더 나빠질 국면보다는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진 상태고 물론 이제 주말에 지금 증시는 쉬지만 앞으로 나올 뉴스에 좀 더 네. 이제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연장이 하루 됐다고 하지만은 네. 그 하루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 부분은 사실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영국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25%의 관세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보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작년 10월처럼 뭐 2,000선이 깨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적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2,000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뭐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분쟁도 있었지만은 미국 연준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도 있었던 복합적인 상황에서 2,000선이 깨졌지만 결국 이제 연준에 대한 완화 스탠스가 나와주면서 회복하는 과정으로 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만큼의 그 작년 10월만큼의 어떤 악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고 네. 있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뭐 반등 부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갖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